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5월 5일부터가 입하가 되는데요. 5월 4일 전에 아마 뒤집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승기를 굳힐 수가 있습니다. 한 총리는 뭡니까? 여러 군데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덕목을 갖고 있죠. 일단 전라도 출신이라서 전라도 또 투표를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또 뭔가 중도를 뭡니까? 오르내려 할 수 있는 그런 또 위력을 갖고 있죠.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미 대사관 뭐 대사도 지내셨고 여러 가지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 신뢰를 심어주는 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은근히 한덕수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뉘앙스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어떤 권한보다는 조금 내가 짧게 하겠다는 그런 아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유리한 어떤 선점에 더 고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본격적으로 내가 대선을 한다고 얘기도 안 하는데도 벌써 30%대를 지금 오늘내려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5월 4일까지 안에만 이재명을 뒤집어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추월이 못하도록 앞질러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운세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주 지금 오랫동안 빈 가게들이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실률이 많은 점포들이 많아서 민생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 아젠다를 갖고 나온 사람이 상당히 유리하겠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져가는 사람. 그러면 두 개 다는 지금 해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산층들, 중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분들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한 총리는 좀 치우치지 않는 그런 자습니까? 좀 이렇게 무게감이 있고 점잖은 느낌이 있어서 중도들이 좀 좋아할 수 있고, 대전이나 충청도 여기서 세종 이쪽이죠. 그래서 캐스포트 하고 있는 충청도와 대전에서 많은 표를 좀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나중에는 윤심이 이쪽으로 쏠리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뭡니까? 이 스탠스는 계엄에서 스탠스는 좀 어중간했지만 결국적으로 가장 뭡니까?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래도 마음을 줄 수 있는 분이 결국 한 총리 쪽이 아닌가. 무게 중심에 그래서 그리고 뭡니까? 총리를 가장 오랫동안 또 했는 분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윤 대통령이 마음을 이쪽으로 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외교와 안보죠. 안보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경제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많은 관세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덕수 총리가 먼저 선점을 해버렸다. 이러고 그러고 중도층을 지금 갖고 올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는 뭡니까? 어떤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강하니까 중도들은 끝에는 사법 리스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다. 이래서 한덕수 총리는 아주 깨끗한 어떤 인물. 이래서 벌써 저쪽에서는 뭡니까? 무당을 구대니 어쩐지 계속 갔다가 또 무당 놀이를 하고 있죠. 저자들은 뭡니까? 특기가 이쪽에는 천공 선생, 그렇지 않습니까? 도올 선생은 팔지 않더라고요. 늘 무당이나 또 천공 선생을 팔아서 지금까지 재미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많이 찌른다는 것은 그만큼 한덕수 총리를 뭡니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옛날 장성면 어쩌습니까? 청와대 근무한 이분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날카로운 얘기를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도 어차피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갖고 오는 사람, 묻고 사는 돈은 거짓말하지 않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젠다를 경제를 자꾸 갖고 버리면은 한꺼번에 한덕수 총리가 많이 뒤집어질 수 있다. 지금 또 대선에 나갔던 얘기도 안 하지만 뭡니까? 벌써 30%대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5월 4일까지만 뒤집어 버리면, 이재명이 앞지를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추월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가올 대선의 핵심 키워드는 탄핵 내란이란 과거 소모적 정쟁 이슈가 아니라 미래 생산적 국부 이슈가 결정할 것이다. 아주 좋은 얘기지 않습니까? 다가올 대선의 게임 체인저는 경제다. 결국 먹고 사는 거죠. 누가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또 안보를 지켜줄 수가 있고, 또 미국이 우리인대로 등을 돌리지 않는 이런 아젠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적으로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차기 대통령은 정가사범의 범죄 리더십이 아닌
경제를 살릴 품격과 경륜을 갖춘 국부 축적의 리더여야 이재명식 악성 포퓰리즘은 경제 파탄의 비극으로 올 수 있다. 이번 대선을 결정지을 미래 생산적 국부 이슈는 다음의 세 가지로 결국 경제가 핵심이다. 첫째는 경제,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 셋째는 중도를 갖고는 이런 얘기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아젠다가 된다. 지금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한물간 탄핵 이슈보다는 국가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경제가 걱정이 되고 지금 뭡니까? 관세 이런 것에서 우리 촉각이 이미 뭡니까? 과거라는 거죠. 우리가 탄핵 정고 내란 몰이도 이미 과거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늘 미래를 보고 미래로 앞서간다는 거죠. 누가 우리 경제를 성장시켜 내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의 질을 높여주며 내 생활 안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호모 이코노미쿠스 후보인가? 누가 2030 자유파 미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에게 결혼을 하고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꿀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호모 이코노미쿠스 후보인가? 누가 트럼프발 세계 관세 전쟁의 확증 속에서 우리 경제를 안전하게 성장 견인시켜주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준비된 글로벌 통상 경제 전문가인가? 한덕수 얘기가 대부분 포함이 되고 있죠. 누가 새로 태동하는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환 과정에 우리 경제를 잘 적응시켜 이를 새로운 경제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여 줄어드는 중산층을 더 확대시킬 호모 이코노미쿠스 후보인가? 대통령 선거는 과거 지향의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미래 지향의 전망적 투표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국민이 기다리며 찾고 있는 마음속의 후보는 누가 이 힘든 시대의 경제를 더 나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그것이다. 여든 야든 이 이념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번 대선은 경제가 지배할 것이다. 결국은 먹고 사는 것이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점에서 국민 인식 속에 경제 이슈를 선점한 인물이 있다면 그 호모 이코노미쿠스 후보가 신룡의 상징이 될 것이며 압도적 다수의 정도표를 확보하는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결국 이번 대선도 핵심 변수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 결국 경제 이슈로 나갈 거다. 그러면은 한덕 총리가 미국을 앞장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관세 전쟁 여러 가지 희석을 치면서 굉장히 선점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이슈는 1992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당시 현지 대통령이 공화당이 조지 부시를 누르고 승리하는 데 핵심 키워드였듯이 탄핵이란 정치 이슈를 잠재우고 승기를 안겨줄 대선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결국 경제로서 이재명을 꺾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92년 클린턴 진영은 부시 대통령을 누리기 위한 선거 전략 중 하나로 당시 미국이 겪고 있던 불황 문제를 꺼내들어 압도적 우위에 섰던 부시 대통령을 여론을 잠재웠다. 실제로 걸프 전쟁 당시 1991년 3월 부시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은 90%에 달할 정도로 정점을 찍었고 임기 말이던 1992년 8월에는 클린턴 후보가 주도한 경제 이슈가 등장하면서 여론이 64% 급락했으며 마침내 경제 이슈를 선점한 클린턴이 부시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했다. 다가올 6월 대한민국 대선 판도를 바꿀 게임 천저 역시 경제 이슈가 압도할 것이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의 파고에 휩싸이면서 우리 경제의 앞날에도 불안과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예고 속에 치러질 이번 대선판의 결정 변수는 의문의 여지 없이 경제 이슈가 핵심이며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절박한 경제 비상 속에서 국민이 찾고 있는 후보는 경제 문제를 풀어줄 경제 키맨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 국민은 호모 이코노미쿠스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경제면을 선택할 것이다. 결국은 경제, 안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대외, 미국, 이제 결국은 주한미군 이런 것을 가지고 경제를 앞장을 서고 민생고를 해결을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민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막연한 저쪽에는 어떤 정가 사업이나 어떤 불안한 그렇습니까? 좀 폭력 같은 가장 또 뭡니까? 정치 보복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주변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죽었고 또 뭡니까? 나는 정치 보복을
한 적이 없다면서 탄핵을 수없이 해버렸고 그지 않습니까? 입법을 수없이 해버렸고요. 또 뭡니까? 예산 삭감을 해버렸고, 그리고 주변 사람을 뭡니까? 정신병원 또 버리고 또 뭡니까? 또 정신병원 또 가다 버리는 사람, 그래서 수없는 고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가면 경제보다는 어떤 두려움이 앞장서 있다. 그런 반대쪽으로는 이 우리 먹고 사는 나라 살리는 아젠다를 갖고 가는 분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치열한 친화력, 뭔가 중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 분이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팔봉생입니다.